안녕하세요.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결국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절대 불패의 신화가 있었죠. 바로 럭셔리 브랜드들인데요. 명품은 오늘 사는 게 가장 싸다라는 말이 단순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시장의 진리로 통용될 만큼 끝없는 가격 인상과 매장 앞에 오픈런이 일상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죠. 명품 기업들의 주가 역시 이러한 맹목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우상향의 정석을 보여줬고요. 그런데 이처럼 철옹성 같았던 명품 제국에 지금 심상치 않은, 아니 아주 깊은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 명품 산업의 고속 성장을 홀로 멱살 잡고 끌고 왔던 중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지금 차갑게 닫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지금의 현상은 일시적인 거시경제 변동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일지, 아니면 글로벌 럭셔리 산업 전체 밸류에이션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거대한 구조적 침체일지, 오늘은 글로벌 명품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6월 16일 글로벌 투자은행 UBS에서 글로벌 럭셔리 섹터에 대한 매우 흥미롭고도 서늘한 경고성 리포트를 발간했는데요. 리포트의 핵심 메시지는 간결하고 단호합니다. 바로 명품 섹터의 하반기 실적 가이던스, 즉 예상이익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UBS의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글로벌 럭셔리 시장의 양극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내수 시장의 소비 부진이 예상보다 훨씬 더 장기화되면서 유럽의 주요 명품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에 강력한 비상등이 켜졌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죠. 구체적인 숫자를 들여다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더 명확해지는데요. UBS는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주요 브랜드들의 경우 다가오는 하반기 영업 마진율 전망치를 기존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최소 15%에서 최대 20% 정도는 낮춰 잡아야 한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죠. 이러한 비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구찌라는 핵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캐링그룹 등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강등시켰고, 업계 1인 루이비통에 대해서도 당분간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 초고가 하이엔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에르메스에 대해서만큼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리포트가 나왔든지 그 이면에 숨겨진 거시적 맥락과 산업의 배경을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팬데믹 기간 동안 럭셔리 시장은 이른바 보복 소비의 최대 수혜주 기업으로 불렸죠. 각국의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어버린 막대한 유동성은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을 밀어 올렸고, 사람들은 그 긍정적인 부의 효과를 이른바 명품 소비라는 형태로 과시하고 증명하려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은 그때와는 좀 180도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미국 연준을 필두로 한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대출 이자와 기본적인 생활비 부담이 전 세계적으로 커졌기 때문이죠. 특히 럭셔리 시장의 큰손인 중국의 상황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 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뼈아픈 상황이라고 해요. 헝다나 비구 위안 사태로 대변되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는 중국인들의 자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치를 완전히 갉아먹어버렸다고 평가받고 있죠. 이는 곧바로 소비 위축으로 직결되었고요. 여기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청년 실업률과 이른바 탕핑,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청년을 대변되는 사회적 무기력증은 중국의 중산층의 직업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고요. 이 상황을 좀 더 쉽게 비유해보자면, 글로벌 럭셔리 시장이라는 비행기에서 초고액 자산가들이 탑승하는 1등석은 지금도 여전히 만석이라고 해요. 하지만 경기가 아무리 나빠져도 이 최상위 계층의 소비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죠. 진짜 문제는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석인데요. 평소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몇 달치 월급을 악착같이 모아서 럭셔리 가방 하나를 사며 만족을 느끼던 이른바 열망형 소비자들이 현재의 가혹한 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비행기에서 줄줄이 내리고 있는 거죠. 브랜드의 고결한 상징성은 1등석에서 나오지만 기업의 주가를 방어하는 막대한 매출 볼륨과 실제 이익이 창출되는 곳은 결국 다수의 이코노미와 비즈니스석 승객들이기 때문이죠. 이 중간 계층의 승객들이 썰물처럼 사라지자 명품 브랜드들이 매장 유지와 마케팅에 쏟아부는 막대한 고정비가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명품 소비 기업들을 덮치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 2015년 무렵에도 중국의 강력한 반부패 정책으로 명품 주가가 크게 휘청했던 시기를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과거의 위기와 지금의 위기는 그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당시 정부의 정책이라는 인위적인 요인이 이 수요를 일시적으로 억눌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규제가 완화되자 억눌렀던 소비가 용수철처럼 맹렬하게 튀어올랐죠. 하지만 2026년 현재는 이 위기의 근본적인 정책 탓이 아니라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경기 침체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실제로 가난해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빠르고 탄력적인 V자 반등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현재 중국의 글로벌 명품 소비는 약 25%에서 30%를 차지하는 절대적인 코어 시장이라고 봐야 하죠. 복잡한 수식 없이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중국의 명품 소비 성장이 멈추거나 역성장하면 글로벌 럭셔리 시장 전체의 성장 엔진이 말 그대로 3분의 1이 꺼져 버린다라고 평가받고 있죠. 여기서 명품 시장을 바라보는 강세론과 약세론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어요. 기존의 강세론자들은 명품 브랜드들이 가진 이른바 경제적 혜자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죠. 강력한 브랜드와 인지도는 대체 불가능한 충성도를 바탕으로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고, 판매량이 조금 줄더라도 전체 매출과 이익률은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다는 논리죠. 실제로 지난 3년간 주요 명품 브랜드들은 핵심 라인업의 제품 가격을 40%에서 많게는 50% 가까이 무자비하게 끌어올렸죠. 하지만 이번 UBS의 리포트를 비롯한 최근의 데이터들은 이제 그 무적 같았던 가격 저항선마저 임계점을 넘어섰다라고 지적받고 있죠. 핵심 소비층인 중산층의 실질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제품 가격만 매년 두 자릿수로 오르니 결국 수요와 가격의 탄력성이 끊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시장을 아예 이탈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최상단의 50% 이상의 압도적인 마인드 쉐어, 즉 소비자들의 심리적 점유율을 독점하고 있는 극소수의 브랜드만이 이 가격 저항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LMS처럼 말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럭셔리 섹터는 지금 성장의 심장부였던 동쪽 중국에서 불어오는 매우 매섭고 차가운 한파를 정면으로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죠. 소비 계층의 극단적인 양극화는 결국 브랜드 경쟁력의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주식시장에서 철저한 주가의 양극화로 기결될 수밖에 없죠. 이 명품 브랜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라면 막연한 환상과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맹목적인 프리미엄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오직 확실한 데이터와 숫자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실적 장세, 옥석 가리기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죠. 오늘 전해드린 글로벌 IB 리포트와 이 데이터들이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한참원 넓히기 위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고요. 깊어지는 중국의 구조적 소비 침체와 생존을 건 럭셔리 브랜드들의 각축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